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의 직격 시간입니다. 장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대표께서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이 왼편 쪽에 있는 중앙법원 그 앞에서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검찰에 촉구하고 예, 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예. 제가 게으름 피우다가 저도 참가를 못했어요. 아니, 저도 여기 김생이 오셨던 그 예. 장 대표가 주관하고 있는 그 단체 나도 고문인데 말이야. 그래 말이죠. 고문이 직무유기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장기표 대표께서는 작년에 대장동 게이트가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올 그 순간에 검찰에 가장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신속히 처리해서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씨가 공개적으로 장기표 대표는 내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진상을 잘 모르고 나를 고발했다. 이래갖고 이 무고죄로 고발을 하셨잖아요. 예. 고발을 좀 봐주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하니까 이재명 쪽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경복궁 7호 7번 역에서도 그렇고 그걸 촉구하고 그 오늘날 장 대표가 작년에 말한 그대로 이걸 신속히 처리됐다 그러면 이재명으로 인한 오늘날 이 공화국의 모습 이게 똥물 공화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이게 국회가 황폐화되고 말이야. 대통령을 협박하고 말이지. 그래서 그 기자회견 취지와 당장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나라가 지금요. 그 이재명 씨 때문에 정치가 지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179석을 갖고 있는 제1당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당이 되었습니다. 그 국정감사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즉 이재명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데없이 뭐 김건희 국감, 특검 도입하자 이래서 하니까 이 정치가 지금 실종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기보다도 국정이 지금요 아주 혼돈 상태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하려고 해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즉 179석, 150석이 반인데 179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기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 국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가 없죠. 심지어는 엊그저께 대통령이 시정연설, 이 시정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첫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을 말하자면 이번에 국회에 가서 발표한다는 저 국민의 대표기구니까 발표하는데 사실은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뭐 다른 무슨 또 터집을 잡아가지고 보이콧 합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다 이게 이재명 씨 방탄, 이재명 씨 보호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보호하려는 저런 짓이, 저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검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 검찰이요, 그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너무너무 명백한 이 배임죄에 대해서 일찍이 이재명 씨를 소환해서 구속 수사해서 어법 조치했다면 이재명 방탄이 필요가 없죠. 또 민주당도 정상화도 되고 국정 운영도 제대로 되고 하는데 이걸 안 되게 한 사람, 안 되게 한 데가 누구냐?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요. 저더러 제가 지난번 선거 시기에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씨다. 왜 이재명 씨냐 하면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씨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씨를 그래서 사법 처리하라. 즉 구속해서 수사해서 어법 조치하라고 제가 외쳤더니 이거를요 이재명 씨 그 낙선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이래가지고 저를 선거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법에다 기소를 했습니다. 이 검찰이요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한 거야.
내가 도둑놈 잡아라 그랬더니 도둑놈은 안 잡고 도둑놈 잡아라고 외친 저를 잡겠다고 기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지난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했는데 제가 사실요 건수도 안 되는 가지고 제가 재판 받은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사실 그날 간 거는 대한민국 검찰의 이 직무유기를 재판을 하러 갔습니다. 하러. 마침 근데 재판할 수 있는 제가 검찰을 성토할 수 있는 규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진술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에게 모두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이 검찰의 직무유기를 많이 말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장 대표가 이를테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네.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장 대표를 향해서 무고죄로 고발한 그 무고 사건의 명예훼손죄.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장 대표를 기소를 했고 예. 그 사이에 이재명은 대장동 몸통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는 기소를 안 해버렸잖아요. 안 했죠. 안 하고 가지치기 공직선거 위반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도둑놈에 대해서 도둑놈 잡아라고 했더니 소리 지른 도둑놈 잡으라는 사람을 거꾸로 말이야. 예. 잡은 경우에 해당하거든. 예. 그래서요, 국민 여러분, 흔히요, 이런 사건이 생기면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돈 모은 게 안 밝혀지면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약간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은요, 이재명 씨가 저는 좀 이따 안에 말씀드릴 텐데 돈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먹어도요, 요즘 유동규 씨가 8억을 김용희한테 주니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 요즘 8억 이런 거 나오는 걸 내가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몸통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럴 정도로. 이 대장동 사건은요, 이재명 씨가 돈을 한 푼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재명 씨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대장동 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서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만배 씨 등에게 얼마나 되는 이익을 안겨주느냐 하면 배당이요, 4,04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이익, 즉, 아파트를 이제 제가 찍어가지고 분양한 이익이 4,500억입니다. 무려 8,540억 원. 그것도 작년 기준입니다. 그 뒤에 또 분양이익 더 생겼으니까 더 많죠. 최소한으로 8,540억 원의 이익을 김만배 씨한테, 김만배, 물론 남욱 이런 사람들한테 안겨준 사건이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배임입니다. 즉, 또 더 나쁜 거는 성남 대장동에 사는 원주민들한테는 땅 원래 시세가 600만 원인데 이걸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매입을 했어요. 얼마에 했느냐? 280만 원에 했습니다. 그게 지금 대장동 원주민들이 지금 막 고발하고 그럽니다. 자기네들 재산 착취했다고. 즉, 이재명 씨가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세 600억 원 하는, 600만 원 하는 땅을 280만 원 주고 강제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 얼마로 했다가 이 건설업자들한테 팔았느냐? 1,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그 다음에 또 파는 가격을 높게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의 또 아파트 가격을 높였습니다. 또 공영개발이니까요, 원가 상한제가 없어요. 원가 상한제. 그 원가 상한제도 없이 저 멋대로 그냥 시세대로 그냥 값을 올려 받아 먹은 겁니다. 이재명 시장요, 정말 나쁜 짓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요, 무슨 굴지의 건설업체도 아닙니다. 신문 기자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며칠 모여가지고 8,500억이나 그 사람들 안겨준데 그거 다 이재명 씨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이 사람들한테 8,500억은
주었는데 이재명 씨가 아무런 뒤로 덕을 안 보고 안겨주겠습니까? 더더욱 그 자살한 김문기 씨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대로 하면 너무 김만배 씨 등에게 너무 이익이 많이 가니까 초과 이 환수 조항을 이 계약서에 넣자. 이런데 이재명 씨가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즉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그 김문기 씨 등의 건의를 묵살해 가면서 김만배 씨 등에게 8,5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씨가요, 뭐 김만배가 자기 동생입니까? 뭐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겨줄 때는 뭔가 또 다른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 거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돈을 먹었든 안 먹었든 부당하게 그렇게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성남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으면 이거가 배임입니다. 배임죄라는 거는요, 내가 돈을 묵느냐 안 묵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담당하고는 그 기관에 손해를 입히면은 그게 배임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대한민국 검찰이요,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를 리는 없죠. 뭐 배임죄를 가지고 한두 번 그 사람들이 조사해가지고 사법 처리했습니까? 압니다. 내가 사실 혹시 또 모르나 싶어서 지난번에 검찰에 가서 좀 강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압니다. 그거 뭐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박 대표님, 이게 중요한데요. 예? 이게 중요한데, 이 대장동 사건에요, 검찰 고위 간부들이요,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했다는 특검 하는 거 아십니까? 그 특검, 박영수 특검. 얼마나 그 사람 검찰 내 실력자입니까? 또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또 최재경이라는 사람, 민정수석 비서관 한 사람, 검찰총장만큼 파워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 대장동 사건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요, 정영학이, 나무 이런 사람들,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이 사건을 모의로 할 때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 사무실 이름이 강남이랍니다. 그 사무실에서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박영수 특검의 저기 말로는 먼 친척이라는데, 이진승이라는 사람이요, 그 김만배한테 돈을 100억을 또 받았어요. 이미 1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거를 조사를 안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검찰요, 제가 가서 재판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이런 검찰 좀 내가 조지려고 간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로 규탄하고, 솔직히 말해서 검찰이 나한테 내가 정말 말해서 방심 말인데 홍이 났지. 국민 여러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검찰한테도 물었어. 재판장한테도, 판사한테도 그랬어요. 이런 말하자면 사건이 엄청난 이 배임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도 부정이 엄청나게, 그 돈 안 받고 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데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때 항의도 하고, 또 이재명이 구속 수사하라고도 촉구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뭐 이런 거 변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거요, 제가 너를 알아야 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 씨는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압니다. 백현동 사건이 또 있어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땅인데, 그 산이 너무 가파른 산이, 제가 가봤습니다. 가파른 산이 많아가지고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도 상향, 용도 변경을 4단계로 상향을 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 누가 보더라도요, 이 돈 받아먹고
허가했다는 소리를 듣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냐? 아, 내가 그 허가를 내 마음대로 해준 게 아니고 국토부가 이거를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내가 그 허가했다. 근데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국토부는 협박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국토부가 협박한 일이 없는데 또 안 할 말로요. 성남시가 큰 시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습니다. 그 국토부가 협박한다고 해서 해주면 안 되는 아파트 허가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대통령 합니까? 이거는 손 거짓말입니다. 협박해서 한 게 아니고 왜 했느냐? 본래는요, 이 개발 회사 이름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인데,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이거 집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몇 번 말해도 안 해주세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 하다가요,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인섭 씨라는 사람은 2010년도에 이재명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아시아 디벨로퍼의 임원으로 이사하겠죠. 임원으로 넣은 다음에 그때 이제 이걸 허가해 준 겁니다. 그 넣어가지고 왜 그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넣기 전에는 허가 안 해주다가 자기 선거대책본부장 한 김인섭 씨를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임원으로 넣은 다음에는 그 허가해 준 거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빼내려고 그런 거죠. 이런 사건인데요. 이게요. 제가 뭐 어디 무슨 뭐 특별 정보로가 아닌 게 아니라 다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이요. 이거를 조사를 안 합니다. 이거를 국민 여러분, 이 검찰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그저 100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진성이라는 사람 100억 준 거 그거 조사 안 합니다. 이 검찰이 뭐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요. 또 그 박수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그 50억 클럽을 밝히지 않습니까? 박수영, 권순일, 아까 말한 김수남, 최재경, 또 홍모 씨, 또 뭐 있어요. 국회의원이요. 50억 클럽 명단을 밝히는데요. 검찰이요. 그 사람들, 그 곽상도도 있네. 소환해가지고 조사도 아무나 안 합니다. 또 그 다음 이 법원도요. 곽상도라는 사람요. 물론 자기 아들이 그 뭐 검문을 했다 그러지만 돈 50억을 받은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요. 6개월인가 뭐 만기돼가지고 보석인가 나와버렸어.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법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책임이 사법당국한테 있습니다. 사법당국에. 내가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심한지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검찰이요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 NFC 사건, 법카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요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병철 씨 등에게 자기가 상방을 해서 23억 받기로 했다면 녹취록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서요, 이 대한민국 검찰이요, 정말 부끄럽게도 유동규 씨요, 며칠 전에 구속 기일 만기로 해가지고 석방됐는데, 유동규 씨 입이나 지금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해야 될 일, 중대한 사건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유동규 씨 8억이냐, 7억, 그거나 따지고 앉아 있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난데없이 그 진짜 중요한 건 놔두고, 선거, 김문기 씨 모른다 캔 거, 국토부 협박 안 받는데 받았다 캔 거, 이거 선거법이로나 걸고 말이야. 딴 것과 하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요, 이재명 씨 지지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야, 우리 이재명 대표 말이야. 정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김문기 씨 아는데도 모른다 캔 거, 김용희한테 유동규가 돈 주니 안 주니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조사하는 거로 보니까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야당 단합이고 정치 보복이지 진짜 깨끗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 검찰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당신네들이 말이요, 이재명 씨 이거 몸통을 건드리지 안 하고 주변부에 자꾸만 건드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 이재명 대표는 말이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저런 것 가지고 말이야 자꾸만 건드린다. 아, 김용희한테 안 할 말로 8억이 갔다 하더라도 그 이재명한테 갔다는 보장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촛불 집회가 생기는 겁니다. 촛불 집회가. 지금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은요, 아, 이재명이가 죄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재명이 우리 편이니까 싸운다. 그런 생각하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이재명 대표 말이야. 진짜 깨끗한 사람이구나. 왜? 오죽하면 말이지. 뭐, 김문기 뭐, 거짓말 했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걸고, 뭐, 김용희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 주변부만 자꾸만 사니까, 이재명 씨가 마치 깨끗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촛불 집회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검찰 정신 좀 차리세요. 이재명 씨 이 말이요, 오히려 그 이재명 씨 지지자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번 9월 6일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말했냐? 오랜 기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먼지털이식으로 샅샅이 뛰지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말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진다. 내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가소로운 말이지만 왜? 진짜 거짓말도 너무 심한 거짓말이지. 그러나 이재명 씨 지지자들이 볼 때는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거요. 이 만약에 촛불 집회가 계속 일어나면요, 뭐 촛불 집회 한다고 해서 뭐 정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요, 국정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국정 운영이 잘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느냐? 현재의 집권 세력, 현재의 대통령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국정 혼란,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게이트의 우선 제1호 피의사실인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 몸통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엄청난 초과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그냥 넘겨주도록 그래요. 개발계획서에 밑에 실무자들이 초과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서 김만배 일당이 엄청난 이익을 챙겼고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상식으로 이재명 몫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럼요. 그리고 김만배가 그 메토 것은 그분 것이라고까지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확실한데도 이재명에 대해서 업무상 일단 배임죄로 구속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김만배가 일단 엄청난 이익이 들어오고 엄청난 일이 저질러졌는데 이걸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우선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이름이 났던 박영수 그 다음에 검찰총장 김수남 중수부장 최재경 이런 자들에게 50억 클럽에 가입시켜가지고 곽상도 하나만 지금 이제 사법 처리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사법 처리하다 중간에 좀. 그러니까 박영수의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하는 무슨 개발회사에 100억을 갖게 했고 그 딸아이한테 대장동 아파트 하나를 그냥 주게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이 부분 때문에 이 몸통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털어도 먼지 안 나니까 엉뚱한 걸 턴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이런 각도로 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지도 않고 유튜브 한 군데 지난번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파.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걸 일찍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어떻게
한번 나서 봅시다. 나서야 됩니다. 아니 이거 나서 보자. 이게 아니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 여기에 걸리는데 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밑에서 총괄수사본부장을 한 박근혜 사건 등에 대해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대통령 눈치도 보는 거 아니냐. 대통령. 대통령하고 지금 거리에 있는 박영수가 다 걸려있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나는 윤 대통령이 일단 결단을 해야 되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 가가지고 뭐 우리가 시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용산으로 우리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산. 검찰 최종 지휘관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엄명을 해야지요. 엄명을. 이게 업참마속해야 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잡아요라고 말이야. 아주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저도 사실 말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다 이 정시에 부합하면서 때에 맞추어 삽니다. 지금요. 윤석열, 그래서 내가 아까도 검찰만 말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제가 말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대장동 사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거. 지난번 선거 기간에요, 이재명 씨가 가장 곤욕을 치른 사건이 뭡니까?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윤석열 후보만 말한 게 아니고, 그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요. 엉뚱한 걸 자꾸만 건드리서 하니까, 이재명 씨는 죄가 없는 모양이다. 죄가 없는데도 저렇게 억지로 유동규 발언 하나 가지고 말이야. 김용현한테 지금 8억 이런 게 문제입니까? 몇 천억이 문제입니다. 이미요, 화천대유 말고 천하동인이라는 게 있어요. 천하동인 이익이 1,300억입니다. 그 반은 그분 거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씨. 김만배가 그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김만배 씨가 진술을 다 해놨는데 이거를 조사 건방에도 안 갑니다. 소환도 한 분 안 합니다. 이재명 씨가 죄가 있고 오고 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으면 김만배, 유동규, 또 정민용, 또 남욱이,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의 책임자 성남시장 아닙니까? 성남시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죄가 있든 없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죽은 사람이 4사람입니다. 물론 법카하고 때문에 한 사람 죽었지만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4사람이나, 또 김모식 하는 사람 4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이러는데도 이재명 씨를 소환도 한 번 안 하는 이 나라, 이게 검찰이 있습니까? 이게 또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 검찰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최종적인 책임은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도 저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이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요, 대통령이 검사가 아니고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점을 오늘 굉장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최고지휘관인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만 더 보태겠는데요. 이 유한기 씨가요, 죽은 날이 마침 생각이 나는데 작년 아마 12월 22일이 아닌가 싶은데 죽었을 때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냐? 요거는 좀 비인간적이지만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일어나 놓고 무슨 말했냐면, 검찰이 몸통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주변부만 자꾸만 덜추어다가 보니까 이런 참혹한 사태가 생겼다. 몸통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주변부, 유한기 이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요, 이 정말 사상 최대의 배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재명 씨한테요,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야, 잡아라, 잡아라. 날 잡을 수 있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때 유한기 씨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수천억 원의 돈이 흘러간 것을 왜 조사하지 않느냐. 이재명 씨 자기가 보더라도요, 수천억 원의 돈이 흘러갔어. 그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73억, 김만배 구속될 당시에 나오는데, 대한민국에 금융정보원이 있어요. 금융정보원에서 큰 돈의 흐름을 다 아마 조사를 하는 겁니다. 473억요, 금융정보원이 볼 때 이 대장동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473억 원이 좀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수사를요, 용산경찰서에 맡긴다 그랬어요. 경찰국에서. 이게 지금 허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도 안 됩니다. 손도. 이 검찰요, 정말 저 검찰을 제가 조지려고 저 재판에 임했는데 제대로 아직도 못 조져가지고 지금 아직도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아마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결국 이게 초과 이익을 발생시킨 이 주범은 이재명이고, 그로 인해서 김만배 일당이 또 엄청난 걸 챙겼고, 그러니까 그것이 범죄 행위니까 문제될 것 같으니까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이나 검찰총장 지낸 김수남이나 중수부장했던 최재경, 그리고 이 곽상도 등을 이제 50억 클럽 또는 100억 클럽에 해서, 이게 전체 규모를 따면 그 사람들 준 건 푼돈입니다. 그 합해봐야 한 200~3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 눈치도 보고 그가 몸통 수사를 미적거린다. 그런 사이에 도둑이야 하고 소리지는 장기표만 기소를 당하고, 그러니까 오늘 장 대표 이 정도로 우리 얘기 끝내는데, 저도 장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손이 조금 떨려요. 이거 진짜 이게 검찰이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데 무슨 사정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검찰 지휘관들이 볼 때 대통령하고 박영수, 대통령하고 김수남, 대통령하고 최재경 이런 생각에 미쳤을는지도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다. 쳐라. 그런데 내가 하나만 보태는데요. 이걸 안 치면요, 어떻게 되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왜? 이거 안 치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죄도 없는데 말이야. 정치 보복하는 거다. 야당 탄압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이른바 촛불 집회가 지금 자꾸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가 커지는 책임이 물론 무지막지한 야당한테도 있지만 집권 세력한테도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꼭 말씀드려요.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아마 그 국회 본관 바깥 그 계단에 한 1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재명 살리기 집회에 거기에 그저께 그 시정연설하러 들어갈 때 로텐다홀에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이 꽉 스크램을 짜고 이 새끼 탄압 사과하라, 탄압 중단하라, 이 새끼 EXX. 그 대통령을 이렇게 협박하는 정도인데, 그 이재명이가 믿는 게 대장동을 몸통인 나를 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데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저도 그 사실 텔레비에 봤는데요. 나 시진은 지금 그 사람들은 변명할 거리는 있어요. 이 새끼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얼핏 이러면요, 이 새끼 사과하라. 이 새끼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도둑이. 정말. 저기 장 대표가 가장 앞서서서 작년부터 이 대장동 몸통을 겨냥한 이게 활동을 해왔는데,
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국민이 들고 있나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1차로 대통령의 압박을 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예. 대통령에게도 쏠리는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주 더 또 깨달음이 생깁니다. 예. 제가 상당히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정말로요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피해자가 전부 국민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장기표 대표가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박해를 난데없이 이게 지금 군사 정권도 아닌데 검찰이 말이지 도둑 잡아라고 소리 지른 장 대표를 명예훼손하고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하는 거 제가 착각을 해서 미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재판이 공직선거법 혹시 위반으로 재판받는가 했거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금 놔두고 이재명을 도둑놈이라고 소리 지는 장 대표를 무고하고 명예훼손죄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검찰 여기 검찰청이 여기서 가봤거라. 이쪽으로 대검찰청 300m 거리야. 여기 이원석 검찰총장. 예, 이원석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 검찰총장 때에 기소가 된 거지요. 그렇죠. 기소된 건 언제입니까? 기소된 건 얼마 한 한 달 되나요? 아니 윤 정권 들어서고 기소가 돼서. 네, 들어서고 기소됐죠. 윤 정권 들어서고 기소가 돼. 예. 아니 나 이거. 아니 고발은 이제 그 전에 하고요. 그러니까 고발은 이재명이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네, 작년에 했죠. 자,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뭔가 획기적으로 진전된 상황을 장 대표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